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의 말이지요. 전주 어느 마을에 정나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 양반 이름부터가 나태였는데요. 정말로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사람이었죠. 나태야 일어나거라. 해가 중천에 떴다. 응 5걸음만. 5걸음이 뭐냐? 5걸음 더 자겠다는 뜻이요. 나태의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이 25이 되도록 게으름만 피우니. 나태는 정말로 게을렀어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누가 입에 떠먹여 주기를 바랐지요. 나태야,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라. 어머니, 제 입까지 떠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식이. 손이 멀쩡한 게 왜 못 먹는단 말이냐. 손을 움직이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책을 읽는 것도 귀찮아 했어요. 나태야, 과거 시험 준비는 하고 있느냐. 아버지, 책장 넘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뭐, 책장을 넘기는 게 힘들다고. 얘 손가락이 아픕니다. 나태의 아버지가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아이고, 이놈을 어쩐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도 나태를 걱정했어요. 정선비댁 도련님이 참 안 됐네.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게으르면 장가도 못 갈 텐데. 벌써 중매가 30번도 넘게 깨졌대. 당연하지. 어느 처자가 저런 게으름뱅이한테 시집을 오겠어. 나타의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게으른 게 뭐가 나쁘단 말인가? 움직이지 않으면 힘을 아끼는 것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하게 산단 말이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피곤하지 않소. 피곤해도 일은 해야지. 나는 싫소.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단 말이오. 어느 날 나태의 어머니가 꾀를 냈어요. 영감, 우리 나태를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소. 그야, 그렇지만 뾰족한 수가 있어. 제가 생각해낸 게 있소이다. 뭔데요? 어머니가 귓속말로 말씀했어요. 나태의 밥을 주지 맙시다. 뭐? 밥을 안 준다고? 예, 저 녀석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든 움직일 것 아니겠소. 하지만 그럼 굶는 거 아니오.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지는 않을 것이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그렇군. 좋소. 그렇게 합시다. 다음 날부터 부모님이 나태에게 밥을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배가 고픈데 밥은 안 주시렵니까? 네가 부엌에 가서 먹어라. 부엌까지 가려면 20걸음은 걸어야 하는데요. 그럼 굶어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했지요. 나태가 배를 부여잡고 앓는 소리를 냈어요. 배고파. 하지만 부엌까지 가기는 싫었어요. 20걸음이나 너무 멀어. 나태가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부엌이 보였지요. 저 창문으로 손만 뻗으면 부엌에 닿을 것 같은데. 나태가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손을 길게 만들면 되겠구나. 나태가 방 안을 뒤졌어요. 대나무 막대기 하나, 끈 하나, 그리고 바구니 하나. 이것들을 조합하면 나태가 대나무 막대기에 끈을 묶고 끈 끝에 바구니를 매달았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막대기를 쭉 뻗었지요. 어머니, 밥 한 그릇만 저 바구니에 담아주시겠습니까? 뭐?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가 기가 막혀 했어요. 부엌까지 가기 귀찮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가.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장치가 작동했어요.
어머니가 하도 기가 막혀서 밥을 담아줬는데 나태가 줄을 당겨서 바구니를 방으로 끌어당기는데 성공했지요. 오, 된다. 나태가 신이 나서 밥을 먹었어요. 이거 참 편한데. 앞으로 이렇게 먹어야겠구나. 그날 이후 나태가 이상한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자동 책장 넘기기였지요. 책장을 넘기는 게 귀찮다고 했지. 예, 아버지. 그래서 뭘 만든 거냐? 나태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책상 옆에 막대기를 세우고 막대기에 실을 매달고 실 끝에 나뭇가지를 묶었어요. 이 실을 당기면 나뭇가지가 책장을 넘겨줍니다. 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긴 한데 그 실을 당기는 것도 귀찮지 않느냐. 아, 그거야. 발로 당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태가 발로 실을 밟았더니 정말로 책장이 넘어갔어요. 어? 아버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지요. 두 번째는 자동 부채질 기계였어요. 여름이 되자 나태가 더위를 먹었어요. 더워. 하지만 부채질하기도 귀찮아. 나태가 또 궁리를 했지요. 부채를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까? 나태가 천장에 실을 매달고 실에 부채를 묶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놨지요. 바람이 불면 부채가 저절로 흔들렸어요. 바람으로 부채를 움직이다니.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바람이 약하면 부채가 안 움직였지요. 이건 좀 더 계량이 필요하겠군. 나태가 또 궁리를 했어요. 물레방가를 떠올렸지요. 물의 힘으로 반가를 돌리듯이 물의 힘으로 부채를 돌릴 수는 없을까? 나태가 집 뒤의 가을에서 물을 끌어와 물레를 만들었어요. 물레가 돌면 부채도 함께 돌아가게 했지요. 성공이다. 이번에는 바람이 없어도 부채가 계속 돌아갔어요. 세 번째는 자동 빗질 기계였어요. 나태야,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빗질하기가 귀찮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대로 다닐 거냐? 아니요. 제가 또 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태가 빗을 벽에 고정시키고 자기가 머리를 움직여서 빗질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손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네가 머리를 움직여야 하지 않느냐. 머리를 움직이는 게 손을 움직이는 것보다 편합니다. 이상한 논리였지만 어쨌든 작동은 했지요. 나태의 발명품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정선비 댁 도련님이 신기한 물건들을 만든다더라. 정말 무슨 물건? 혼자서 책장을 넘겨주는 기계도 있고 부채가 저절로 돌아가는 기계도 있대. 그게 정말이야.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왔어요. 정말 신기하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낸 거지? 나태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예, 움직이기 싫어서 이것저것 궁리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게으름이 오히려 발명을 낳았구나. 역설이네, 역설이야. 그런데 마을의 한 장인이 나태를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도련님, 혹시 이 물레방아 부채를 팔 생각은 없으신지요? 파요. 이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도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나태가 눈을 반짝였어요.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이런 신기한 물건이라면 양반집에서 다들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장인이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이후
나태가 본격적으로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였지요. 사람들이 무엇을 귀찮아할까? 나태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어요. 아이고, 우물에서 물 길어 오기 힘들어. 오, 저거다. 나태가 우물에 도르래를 설치했어요. 두레박을 줄에 매달고 도르래로 끌어올리게 했지요. 이렇게 하면 힘이 덜 들지 않습니까? 오, 정말 편하네.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다음은 빨래 짜는 기계였어요. 아이고, 빨래 짜기 힘들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태가 2개의 나무 막대를 만들고 그 사이에 빨래를 넣어서 돌리게 했어요. 이렇게 돌리면 물이 쏙 빠집니다. 어머, 정말이네. 아낙네들이 기뻐했어요. 세 번째는 곡식 찢는 기계였어요. 절구질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해결해 드리지요. 나태가 물레방아 원리를 응용했어요. 물의 힘으로 절굿공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게 만든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가능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태의 발명품들이 하나둘씩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의 삶이 편해지기 시작했죠. 정도련님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그러게 말이야. 게으름뱅이가 오히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줬네. 하하하. 나태의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영감, 우리 아들이 드디어 쓸모 있는 사람이 됐소이다. 그러게 말이오. 게으름이 오히려 복이 된 거요. 어느 날 한양에서 관리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정나태 선비를 찾소이다. 제가 정나태인데요. 오, 만나서 반갑소이다. 관리가 공손히 절을 했어요. 저는 공조 판서의 명을 받고 온 서기입니다. 공조 판서라니요. 예, 나라에서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선비의 발명품 소문을 들었습니다. 판서 나리께서 선비를 한양으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선비의 지혜가 나라에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나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양까지요. 그거 너무 먼데요. 물론 가마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가마를 타도 피곤한데요. 서기가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발명품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도 좋겠습니다. 서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선비께서는 계속 이곳에서 발명품을 만들어 주시고 나라에서는 재료와 비용을 대드리겠습니다. 오, 그거 좋네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니. 서기가 또 헛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몇 달 후 나태는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왕께서 직접 부르셨기 때문이죠. 정나태를 당장 데려오라. 예, 전하. 나태가 마지못해 감에 올랐어요. 의의 멀미나 사흘을 달려서 한양에 도착했어요. 궁궐에 들어가니 왕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가 정나태냐? 예, 전하. 나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개를 들어라. 나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왕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네가 만든 발명품들을 봤다. 참으로 기발하더구나. 감사합니다, 전하. 특히 물레방아 절구는 백성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하더라. 내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편해졌다. 과찬이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태야, 내가 네게 부탁이 하나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 발명품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나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부강하게요. 그렇다. 백성들이 더 쉽게 농사를 짓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말이다. 나태가 잠시 생각했어요. 전하, 제가 농사일을 본 적은 없지만 백성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는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물을 끌어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옵니다. 논에 물을 대려면 멀리서 물을 퍼날라야 하는데 그것이 고되다고 하더이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 그렇다면 나태가 눈을 반짝였어요. 물을 스스로 올라오게 하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물을 스스로 올라오게. 예, 물레방아처럼 물의 힘을 이용해서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옵니다. 왕이 감탄했어요. 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해보겠사옵니다. 나태가 한양에서 몇 달을 보냈어요. 게으른 나태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왕께서 부탁하신 일인데 열심히 해야겠다. 나태가 밤낮으로 궁리했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했어요. 수차라는 물건이었지요. 물레방아처럼 생긴 큰 바퀴에 작은 통들을 달아놓고 바퀴가 돌면서 물을 퍼올리는 장치였어요. 성공했습니다, 전하. 오, 보여다오. 왕이 직접 나와서 구경하셨어요. 나태가 수차를 돌렸더니 낮은 곳의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오, 이것이. 왕이 크게 감탄했어요. 나태야, 네가 정말 대단한 것을 만들었구나. 감사합니다, 전하. 이것을 전국에 보급하도록 하라. 백성들이 농사짓기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수차가 전국에 퍼졌어요. 백성들이 환호했지요. 이제 물 길러 다니는 게 훨씬 편해졌어. 정선비님 만세. 나태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영잔치를 열어줬지요. 나태야, 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과찬이십니다. 한양에서 왕을 만났다며 어땠어? 피곤했습니다. 나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역시 나태답구나. 잔치가 끝나고 나태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나태야, 예, 아버지. 네가 평생 게으르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구나. 나태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네가 깨달은 게 있느냐? 예. 나태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게으름도 나쁜 것만은 아니더군요. 응. 게으른 사람은 편한 방법을 찾으려고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다. 내 게으름이 오히려 창의성을 낳은 거구나. 하지만 아버지, 응, 게으름이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 머리는 써야 합니다. 나태가 빙그레 웃었어요. 몸은 게으르되 머리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이로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몇 년 후 나태가 서당을 열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서당이 아니었지요. 이 서당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게으름을 가르칩니다. 예, 찾아온 사람이 어리둥절해했어요. 게으름을 가르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나태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게으름을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창의성의 어머니입니다. 창의성의 어머니.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든 편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나태가 자기가 만든 발명품들을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것이 게으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태가 강조했어요. 몸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머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몸을 머리로 보완해야 진정한 창의성이 나옵니다.
서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농부도 오고 장인도 오고 선비도 왔지요. 선생님, 저는 밭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쉽게 밭을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더 힘이 세면 되지 않을까요? 소의 힘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쟁기를 개량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더 적은 힘으로 더 깊이 갈 수 있게 말입니다. 아, 그 방법도 있군요. 나태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선생님, 저는 옷감 짜는 게 너무 느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을 다 쓰면, 아니, 이미 두 손을 쓰고 있는데, 발은요, 발로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발로 배트를 움직이면 손은 실을 꿰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나태의 서당 소문이 다시 한양까지 퍼졌어요. 왕이 다시 나태를 불렀지요. 나태야, 네가 서당을 열었다고. 예, 전하. 게으름을 가르친다며. 그렇사옵니다. 왕이 피식 웃으셨어요. 재미있구나. 게으름을 가르치는 서당이라니. 전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사옵니다. 뭐냐? 나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발전은 게으름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옵니다. 게으름에서, 예, 먼 길을 걷기 싫어서 수레를 만들었고, 무거운 짐을 들기 싫어서 도르래를 만들었으며, 일일이 계산하기 싫어서 주판을 만들지 않았사옵니까? 왕이 턱을 쓰다듬으셨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로구나. 하지만 전하, 나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게으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냥 게으름뱅이일 뿐이옵니다. 게으름과 지혜가 만나야 발전이 있는 것이옵니다. 왕이 크게 웃으셨어요. 하하하, 내 말이 맞다. 게으름도 쓰기에 따라서는 약이 되는구나. 전하, 그래서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리고자 하옵니다. 무슨 건에 나라에서 백성들의 발명을 장려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편한 방법을 찾다 보면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것이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다. 당장 명을 내리겠다. 며칠 후 왕의 명이 전국에 내려졌어요. 짐이 명하노니 백성 중에 신기한 물건을 만드는 자가 있으면 관계 알리라. 나라에서 포상을 내릴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전국의 백성들이 들썩였어요. 우리도 뭔가 만들어 볼까? 그래, 해보자. 사람들이 저마다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더 빨리 탈곡하는 방법을 만들었고, 어떤 이는 물고기를 더 쉽게 잡는 그물을 만들었지요. 나라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러 나태가 나이가 들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스승님,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마지막이라니 나는 아직 멀쩡한데 그래도 스승님의 지혜를 더 듣고 싶습니다. 나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좋다. 그럼 내가 평생 배운 것을 정리해서 말해주마. 제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첫째, 게으름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 제자들이 놀랐어요. 게으름은 인간의 본성이다.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스승님, 하지만 나태가 손가락을 들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